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강 서론, 종의 기원의 정밀 분석의 저자, 청주대학교 화학과 윤길중 명예교수입니다. 다윈의 저서 The Descent or Origin of Man, 인간의 기원의 제목은 다윈이 인간의 생명이 최초에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윈은 그의 저서 전체를 통하여 생명의 기원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서 공통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may here premise that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origin of the mental power any more than I have with that of life itself. We are concerned only with the diversities of instinct and of the other mental faculties in animals of the same class. 나는 생명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밝혀둔다. 다만 동일 강에 속하는 동물들의 본능과 정신 능력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The sole object of this work is to consider, firstly, whether man, like every other species, is descended from some pre-existing form. Secondly, the manner of his development. And thirdly, the valu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alled races of man. 이 책은 여기에서 인간의 기원입니다.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첫째, 인간이 다른 종들처럼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형태로부터 유래하였는지, 둘째, 인간이 발전해온 방식, 그리고 셋째, 인종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 남단 푸에고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벌거벗은 몸에 색칠을 한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표정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야생동물처럼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 부족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무자비했고 식량이 떨어지면 할머니부터 먹어치웠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심정을 다윈은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습니다. The astonishment which I felt on first seeing a party of Fijians on a wild and broken shore will never be forgotten by me. Further reflection at once rushed into my mind. Such were our ancestors. 거칠고 황폐한 해안에서 푸에고 제도 원주민 집단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그 경악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즉시 내 마음을 파고들었던 그림자, 그것은 저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윈은 생명체의 형질 변이, 즉 진화의 원동력을 자연도태와 성도태 둘로 간주했습니다. 자연도태란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적합한 형질이 제거되고 필요한 형질이 새로이 생성되는 현상으로 여기에 성공한 종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절멸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반면 성도태는 생육과 번식을 위하여 2차 성징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도태에 성공하면 종은 번성하여 영속적으로 자손을 전파할 수 있지만 실패한 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체가 자연 속에서 생존, 번성하려면 자연도태와 성도태의 합력을 동시에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윈의 지론입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의 출판으로 다윈은 자연도태에 관한 그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진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871년 다윈은 인간의 기원을 출간함으로써
종의기원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세상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다윈은 인간의 진화를 두 시각, 즉 상동기관, 흔적기관, 복귀, 유전 등의 육체적 측면과 정신능력, 도덕성, 사회적 본능 등의 정신적 측면에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에게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생명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같은 것인지, 인간과 기타 생명체에게서 변화를 일으키는 법칙들은 동일한 것인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모든 과학적 자료와 지식을 종합하여 인간의 겉모습과 지적 능력은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저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했습니다. 환원하면 인간의 발전에 자연도태와 성도태가 동시적 원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종의 기원을 모든 생명체의 변이를 다루는 총론으로 본다면 성도태 개념을 확장하여 인간의 변화, 즉 인간의 진화에 적용시켜 설명하는 인간의 기원은 진화론의 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을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능력 중에서 이성이 최상위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진보할 수 있고, 인간만이 분절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만이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도 사회성을 보이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행위를 합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들은 동료에게 애정을 가지며 서로의 고통과 위험을 공감합니다. 인간이라면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적 본능과 관련된 특성들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감각, 직관, 사랑, 기억, 주의력, 호기심, 모방, 사고력 등 여러 가지 감정과 능력은 하등동물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정신적 차이는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덕과 양심은 인간과 하등동물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들의 지적 능력이 인간처럼 고도로 발전한다면 사회적 동물인 짐승들도 정확히 우리와 같은 도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미적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옳고 그름의 감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도덕 규칙은 사회적 본능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험과 수련을 통하여 성숙됩니다. 동료에게 신의를 지키고 우두머리에게 복종하는 경향성이 대부분의 사회적 동물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보아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이 인간이라는 종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자연도태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들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라는 아이에게서 정신능력과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바보의 정신력으로부터 뉴턴의 정신력에 이르기까지 정신력의 점차적 변화를 완전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진화가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등동물은 크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신의 습성을 새로운 생활 조건에 적응시키는 위대한 이성의 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도덕성과 양심은 사회적 본능에 기원하여 동료의 인정으로 유도되며 이성과 깊은 종교적 감정에 의하여 지배되고 이입과 습성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잡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이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변화해 왔다. 이것이 다윈이 주장하는 인간에 관한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주의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은 인간의 기원의 본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as man from a genealogical point of view belongs to the Catarrhine or Old World stock, however much the conclusion may revolt our pride that our early progenitors would have been properly thus designated. But we must not fall into the error of supposing that the early progenitors of the whole simian stock, including man, was identical with or even closely resembled any existing ape or monkey. 또한 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협비류, 즉 분류학상 9세계 원숭이에 속하므로 우리의 초기 조상이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결론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원숭이류의 초기 조상이 현존 유인원이나 원숭이와 동일하다거나 심지어 그들을 상당히 닮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류학이란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사람이 원숭이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원숭이를 인간의 초기 조상이라고 가정하거나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다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다윈이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윈의 사고나 책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이전의 강의에서 확인해 드린 바 있습니다. 법칙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은 창조의 가치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의 법칙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